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새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황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한 이 군인을 표창합니다. 지금 그런 정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것을 조작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북한의 심기를 거슬릴까봐 벌벌 떨면서 황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자,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생긴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아마 밥맛 떨어진다고 댓글 적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북한의 사과문 발표, 그리고 파블로프의 개 현상이라는 건데, 이 파블로프의 개 현상이 이제 조건 반사 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줄 때, 개에게 밥을 줄 때 종을 치니까 그때마다 이제 밥을 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을 안 들어도 종만 쳐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리죠. 그래서 뭔가 북한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현실적인 실효적인 평화적 개선 조치 없어도 북한에서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좋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황공해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 해도. 북측 통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통치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정말 계몽군주의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 이렇게 지금 유시민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계몽군주. 지금 역사적으로 계몽군주라고 이제 자타공인하는 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계몽군주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리고 프로이센의 부국 강병을 실현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어떤 그 통치 스타일, 그리고 이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변혁시키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잘 살게 하고 이런 사람인 이 프리드리히 대왕을 계몽군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입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세습 독재 체제를 폐쇄하고 완전히 개혁 개방으로 갑니까? 아니죠. 북한이 부국 강병합니까? 이 사람은 북한의 핵을 그 부국은 아니고 강병의 수단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사람이에요. 이건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기가 차죠. 자,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죠. 바로 북한이 쓴 이 25일자 통지문, 그리고 우리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26일자 통지문, 이게 내용이 다르다. 이거 조작됐다. 그리고 변화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정훈 기자가 희한하게도 그걸 전부 다 사전에 캡처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바뀐 거를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리 남한 방식의 말로써 이렇게 나와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북한 스타일의 말로 다 바꾸었어요. 자, 이러면서 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주로 남한 방식의 말로써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북한 방식의 말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아까 여기 보면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스타일의 말로 26일자 통지문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안 그래도 제가 25일자 통지문을 보면서 얘들이 왜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이 25일자 통지문의 이 멘트의 그 다음 멘트가 반말이에요. 자,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없다. 이렇게 이제 반말을 하죠. 단정어를 또 쓰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은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강조하고 싶은 말에 꺾어진 괄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합니다. 만행, 응분의 대가. 이걸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댓말로 바꿨어요. 존댓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작자들입니까? 아니죠. 무조건 반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존댓말로 바꿨어요.
남한 스타일의 말을 북한 스타일로 말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자, 벌어진 사건에 대해 규칙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어디 감히 야 이거 니들 똑바로 알아.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주니까 월북 아니고 우리나라에 침범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 쏴 죽인 거야. 똑바로 알아. 라고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채널A 방송국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론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본 청와대 측에서 야 이거 여론의 역풍이 분다. 조금 더 말을 가다듬자. 그래서 리해를 바랍니다. 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규칙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어제는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바뀐 말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통지문을 가지고 비난을 들으니까 그걸 바로 북한이 비난을 듣지 않도록 바꿉니다. 바꾸었어요.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애초에 25일자 통지문에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조차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고 나서도 반말이나 그동안 해왔던 북한의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받으니까 그걸 즉시 북한 말투로 전부 다 교체를 하면서 다 존댓말로 바꿔서 북한이 마치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에게 미안, 사죄, 유감을 표하는 것처럼 이 통지문을 다 바꾸었어요. 그 다음날. 이거는 북한 말을 남한 말로 바꾸었다. 여기에 그칠 게 아니고 북한이 욕먹을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전부 예의 바르게 바꾸었다. 이거예요. 바꾼 이 조작의 핵심은. 자, 이렇게 조작을 하는 청와대가 그렇게 보면 애초에 우리에게 미안했다 라고 하는 김정은의 말도 저는 믿을 수 없다. 안 했는데 우리가 아니죠. 청와대 측에서 그냥 야 이렇게 달자.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치밀어 오르는 이 여론을 잠재우자 라는 그런 작전에서 김정은에게 사후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사전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전을 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애초에 딱 그냥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미안하다 소리 안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청와대는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해당 부대에 최고사령관 표창을 준답니다.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이가 이 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남조선 당국에게 미안함을 표시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뭐 김일성, 김정일 미안함 표시한 적 사과한 적 있어요. 미루나무 사건 때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 시의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안함을 사과를 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최고 지도자 수령이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미안함을 표시한 적은 없죠. 그 정도로 치욕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는 못할 망정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표창 받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오후 해상을 표류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해양수산서기 이모 씨를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부대는 북한 해군 서해함대 제587 군부대 8전대 2편대 소속 서해해상 분계선 고정경비 근무를 서는 전투근무 함정 즉 고속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밤 10시께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한 뒤에 다음 날인 23일 오전 입항했는데 해군사령부는 바로 이번 사건을 단행한 8전대 2편대장 상좌와 해당 단속정 정장 상위에게 유선으로 노고를 높이 취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식통은 조만간 이들에게 표창이 수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집행력을 발휘해 해상작전을 수행한 해군 지휘관으로 평가받아 향후 간부 사업, 즉 승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아니 최고사령관 김정은이가 정말 굴욕적이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말을 하게 신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을 표창할 수 있습니까? 승진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보낸 북한이 보낸 통지문
이 통지문의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멘트는 애초에 우리 정부가 지어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25일자, 26일자 통지문이 내용이 바뀐 거. 말투가 바뀐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반말이 존댓말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초에 이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봤다 보면은 결국 미안하다. 이 말조차도 우리 정부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의 통지문이 조작이라면은 명백한 형사처벌 사유죠. 왜냐? 우리 형법 제227조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인데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라는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최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실형 선고를 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7년 이하니까 뭐 7년 아주 최고형을 주로 때리진 않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의 실형이 나왔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온 것을 외교문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실형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또 누가 실행했는지 다 조사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민을 기망한 죄는 국민정서법에 추가하죠. 왜? 그동안에 이들이 국민정서법 얼마나 많이 적용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정서법 해서 다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기망했죠. 멀쩡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아가면서 기망했죠. 국민정서법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정말 사과한 거 맞냐? 증거 안 들키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나선 북한입니다. 뭐냐? 조선중앙통신이 9월 27일 날 또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에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고케 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에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거 우리는 이 문서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남측이 자기 영해라고 했습니다. 일단 NLL 북한은 그동안 무시했죠. 그러면서 북한 측이 주장하는 그들의 영해는 백령도, 연평도를 완전히 에워싸서 자기 측의 영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측이 자기 영해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NLL 문제에 있어서 이 조선중앙통신의 이 내용을 우리는 금과 옥조로 삼아야 돼요. 니들 저번에 우리 영해라고 했잖아. 이 NLL 선이. 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딱 쌓아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네 바다라고 우겨왔는데 그리고 그 우기는 것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부터 서해 평화수역이니 뭐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남북 공동어로구역 이따위 소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해군이 피로써 지켜왔던 이 NLL을 사수해왔던 이 NLL을 이런 식으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 NLL을 지금 준수하면서 자기 영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NLL 넘어오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통지문에서 통지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신들은 사살은 했는데 불태우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유물만 불태웠다 이거예요. 왜냐? 국제사회가 시신을 불태운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인권 문제라든지 테러 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목을 씌워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수 있는 바이든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 퍼주고 싶어도 퍼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워버렸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부유물만 태웠다. 사람은 그냥 사람에겐 총만 쐈다. 교전수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해경 또는 대한민국 해군 군함들이 고속정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시신의 잔해를 수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의 잔해가 불에 타서 참혹하게 불에 타 있는 형상 중에 뭐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수거를 해낸다면 그들이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네들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 이런 거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실제로 불을 질렀으니까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이죠. 자기들 떳떳하면 그래 들어와라. 이번에 한해서 우리 봐준다. 들어와라. 라고 할 수 있죠. 최고사령관이. 그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미안하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어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제가 아니고 저기가 이런 작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문서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정말 대한민국 영예수호를 위해서 어족자원 사수를 위해서 양산에 사는 사람이 한반도 남동쪽 끝의 양산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반도 서북쪽 끝까지 완전히 가장 먼 곳에 가서 대한민국 어족자원 수호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규탄받는 것을 마음 아파서 우리 최고 사령관, 최고 수령님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무지한 저 우파 놈들에게 또 저 바보 같은 중도 놈들에게 지금 오해를 받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빨리 저 반말을 존댓말로 바꿔주자. 그리고 수령님께는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말 그냥 해서 일단 저 분노를 잠재우자. 그게 수령님께 궁극적인 충성이야. 이렇게 국민 기만은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워놓고 그 증거인멸 해나가는 이게 지금 나랍니까? 그래서 야, 너 그 시신 불태운 거 증거 그 찾아서 공개하면 알지? 통지문만 잘 덮어주시면 뭐 제가 뭐 호호호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지문 조작한 거, 야 통지문 내가 언제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거는 해경 그리고 해군 누구든지 한 명이 이 시신을 시신 조각 일부를 수거했는데 그것을 함장이나 정장이 바로 그냥 청와대 지시라고 은폐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우리 해군 수병들 그리고 해양경찰 의경들 여러분들이 커밍아웃 해주셔야 됩니다. 제 아이가 제 둘째가 해군 수병 제 첫째는 해경 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함장이나 정장이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낱낱이 기억해뒀다가 휴가 나와서 제대해서 커밍아웃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아주 가능성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